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걱정으로 청취자 여러분들 어제 저녁까지 많이 노심초사하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서민의 발인 버스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군사부 일체를 가르쳐왔습니다. 임금, 스승, 아버지의 은혜는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녀 앞에서는 자녀의 선생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권위가 손상될까봐 그랬습니다. 스승의 권위가 손상되면 피해는 제자들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태에는 이런 말이 실감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일부겠지만 교사를 대하는 학부모들의 태도가 거칠어졌습니다. 덩달아 일부 학생들의 교사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게 됐습니다. 스승들 중에 일부도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논문 공동 저자로 연구에 참여도 안 한 자녀를 올려놓은 교수들이 있습니다. 차마 지식인이라고 부르기도 낯뜨거운 일입니다. 학생들은 이들을 어떻게 볼까요? 또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무엇을 배울까요? 불의와 편법을 체험으로 배울 것입니다. 잘하는 자녀 교육일까요? 스승의 날인 오늘, 우리 모두 우리의 교육을 위해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에서는 샵 2309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스승의 날의 의미와 선생님들의 교직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 신정섭 대변인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스승의 날의 의미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충남 세종 버스노조가 오늘로 예고됐던 버스 총파업을 유보해 파업 절차를 밟지 않은 대전을 포함해 시내 시외 버스가 모두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우편물 배달을 하던 30대 집배원이 숨졌습니다. 집배원들 돌연사가 올해만 벌써 5번째인데 대부분 과로사로 추정됩니다. 다음 달 정규직 전환을 앞둔 터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 선수 부정선발 연루 의혹으로 입건된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에 대해 정의당 대전시당은 꿈이 짓밟힌 청년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모르겠다며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도 김 의장은 대전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년간 대전 충남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가 7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와 공주 마곡사에 이어 충남의 세 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우리 고유의 유교 문화를 400년 가까이 보존해온 논산의 도남서원이 주인공인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위원회가 등재를 권고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며 장애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 시민단체는 황 대표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전 소아전문병원에서 시작됐던 홍역 집단 발병 사태가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6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올해 이 소아전문병원에서만 20명이 홍역 확진을 받는 등 모두 24명이 홍역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0시부터 파업을 예고했던 세종과 충남 지역 버스 노조가 파업을 유보했죠. 다행히 대전을 포함해서 지역의 버스 운행이 모두 가능해져서 교통 대란은 피했는데 이게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아서 불씨는 아직 여전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충남세종 버스노조와 사측이 일단 파업을 유보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런데 분쟁 조정 회의를 연 지 3시간 반 만에 파업은 철회하되 협상은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네. 이에 따라서 충남도 내 시외버스와 8개 시군의 시내 농어촌 버스 18개 업체 1690대가 정상 운행하고 세종과 대전도 평소대로 버스가 운행됩니다. 예, 이게 이제 교통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서 무척 다행인데 이 협상 타결이 아닌 파업 유보 상태죠. 그래서 긴장은 늦출 수 없겠어요? 네, 올해 임단협은 계속 진행되는데요. 노조는 7월부터 시행될 주 52시간제로 인한 임금 손실분 등 월 47만 원 인상과 62세까지 정년 2년 연장, 그리고 근로일수 단축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사측은 구체적인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충청남도는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해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철회로 급한 불은 껐지만 정부와 자치단체가 내놓은 대책이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추진 등이어서 결국 세금 잔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 주 52시간제로 인한 임금 손실, 이게 버스만의 문제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다음 달 정규직 전환을 앞둔 30대 집배원이 하루 10시간 넘게 우편물 배달을 하다 숨졌다고요. 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집배원 돌연사가 올해만 벌써 5번째인데 구체적으로 소식 좀 알려주시죠. 네, 충남 공주의 한 우체국에서 3년째 비정규직 집배원으로 일하던 34살 이은장 씨가 지난 13일 새벽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차 사인은 심장마비지만 이 씨의 가족들은 이 씨가 우편물을 집에 가져와서 분류 작업을 할 정도로 수개월째 경무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네. 또 숨진 이 씨의 근무 기록표를 보면 아침 8시쯤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한 걸로 돼 있지만 동료들은 실제 업무 시간이 2-3시간씩 더 많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이 퇴근 기록과 실제 업무 시간이 달랐다. 이런 얘기인데 이 씨가 과로에 시달렸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사실도 있나요? 네, 이 씨가 하루에 배달한 우편물은 1,200여 건으로 전국 집배원 평균보다 200건 이상 많았는데요. 또 농촌 특성상 하루 이동 거리도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길었습니다. 네. 이에 더해 이 씨가 다음 달 정규직 전환 기회를 앞두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과로가 원인으로 추정돼 사망한 집배원은 모두 5명인데요. 집배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예. 근무 기록에는 근로시간을 축소해서 기록하고 일은 더하고 이거 노동관련법 위반 사항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 분야에서는 이러면서 민간 분야만 법규를 잘 지키라고 체근하면 안 되겠죠. 충청남도가 2자녀 가정 무상주택 공급에 이어서 임산부 적금이라는 걸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도정의 첫 번째 과제로 삼은 충청남도가 임산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오는 7월부터 임산부 우대적금이란 것을 선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금리에 1.5%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금리가 3.5%에서 4%에 이르는 1년 만기 자유적금 상품입니다. 한 달에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요. 임산부 우대적금이란 이름처럼 임신 중이거나 출산 6개월 미만 산모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관련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는 거죠? 네, 우대금리 제공에는 예산 7억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 돈은 충남도와 농협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의 아기수당 지급과 2자녀 가정 무상주택 공급, 그리고 임산부 적금까지 내놓으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저출산 극복 정책에 효과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지만 충남의 특색 있는 정책들이 효과를 거둘 경우엔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책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제도나 시책이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것들로 과연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사교육비, 육아대책 등 이런 큰 줄기가 잡혀야 됩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어젯밤 9시쯤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의 한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내부 14제곱미터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56살 신모 씨 등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주민 1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한솔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봉사활동을 하는 교통안전 지도 인력에 대해 일괄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녹색 어머니회나 노인회 회원, 학부모 등이 교통사고 예방 봉사활동 중 사고가 나면 학교안전공제회 심사를 거쳐 치료비와 장애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대학 입시 지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9 대입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또 교육청 대입 상담실 운영 방식을 사전 예약제를 통해 연중 운영하고 지역 고교를 졸업한 대학생이 후배의 진로 진학을 돕는 대학생 우리누리 멘토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청년 이슈 마을 조성을 위해 기업 근로자 가운데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나 홍성군에 전입할 예정자와 기전입자를 대상으로 주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홍성군청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부여군은 오늘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합니다. 군복무 중인 부여군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 복무 중에 입은 상해에 대해 보상해줍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천과 보령, 태안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세종 29도, 공주 30도, 홍성 27도 등 25도에서 30도 사이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과다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대전 지역 유초, 중, 고교 교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직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힘든 점으로 행정 업무를 꼽았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스승의 날의 의미와 선생님들의 교직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 신정섭 대변인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스승의 날의 의미에 대해 청취자들의 의견도 샵 2309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섭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기념일인데요. 먼저 스승의 날 의미,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스승의 날은 1958년 강경여중고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원래 5월 26일이었는데 1965년에 세종대왕이 우리 결의의 큰 스승이다라고 해서 네. 이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선생님께 감사의 표시로 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이제 축하 행사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네. 뭐 김영란법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네. 현재는 그냥 수업하는 날이 됐는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이 스승의 날을 재량 후여일로 지정을 해서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 뭐 교육의 날로 바꿔달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 교사를 마치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아서 네. 좀 씁쓸한 그런 심정입니다. 네. 사실 법규야 어떻든지 간에 스승 공경, 스승 존중 이거는 뭐 계속 우리들이 끌고 가야 될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마저 없어질까봐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전교조 대전지부가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직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어떤 설문조사였고 또 어떻게 설문을 진행하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직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지 알아보려고 네. 지난 5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대전 지역에 근무하는 유초중고 교사 1,120여 분이 이 설문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 설문 문항은 총 6개로 구성이 됐는데 대체로 교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계신가, 교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원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네. 그런 6가지 문항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직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지 이게 궁금하네요. 사실 교사들이 만족하고 있어야 교육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또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가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교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예. 한 71.3%에 해당하는 798명이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네. 매우 그렇다가 14.3%, 예. 그런 편이다가 57%를 차지를 했는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 볼 때 높은 퍼센티지가 아니라고 보는 게, 네. 사실 교직은 사명감과 긍지를 먹고 사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매우 그렇다가 14.3%에 그쳤다는 게 좀 우려스럽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 대전 선생님들의 교직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 명예퇴직 신청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도 사실 이런 의식을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비슷한 질문을 저희가 하나 더 드렸는데, 선생님은 아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런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62.7%였고요. 네. 매우 그렇다, 사실 저희는 한 20%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매우 그렇다 응답자가 9.5%밖에 안 됐습니다. 한 자릿수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열에 한 두세 정도 선생님들은, 본인이 아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못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 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전 지역 교사들의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이제 교사로 근무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인데요. 원래 이 초중등 교육법상 교사의 임무는 네. 수업, 상담, 생활지도 이 세 가지인데요. 네. 문제는 이러한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일반 행정 업무를 많이 맡고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도 사실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예. 또 이제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에 불응하는 일이 좀 잦다 보니까 네. 생활지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교직을 또 막 철밥통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좀 비하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연금법도 계속 이제 개합되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사실 사명감 하나로 버티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동 강도가 갈수록 높아져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선생님들이 교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힘든 점, 아까 행정 업무라고 꼽으셨다고 예, 맞습니다. 했는데 예.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예. 크게 세 가지를 힘들어하시는데 첫 번째는 과도한 행정 업무가 한 40% 가까이 됐고요. 예. 그리고 생활지도 때문에 힘들다라는 분이 26%, 그리고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분이 약 23% 정도 됐는데요. 네. 사실 수업이나 담임 업무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신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업은 0.4%고 이 담임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도 4.5%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네. 이 대전의 선생님들이 수업이나 상담 이런 본연의 임무가 아닌
행정 업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이거는 사실 객관적인 통계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대전시 교육청이 이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만족도 분야에서 안타깝게도 꼴찌를 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 교원 업무 정상화 요구 서명 운동을 벌였는데 무려 189개 학교 3,5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서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도한 행정 업무가 교직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학교라는 것이 학교 운영이 전국적으로 비슷할 텐데 대전만 이렇게 행정 업무가 많게 되는지 이게 또 궁금하네요.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사실 교육부 차원에서 뭐 용역을 줘서 네. 이런 행정 업무 관련 매뉴얼을 만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실에서 처리하는 게 맞고 이 업무는 교육활동이니까 교사가 맡아야 된다. 근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일종 권고인데요. 네. 대전시 교육청이 이걸 안 따르고 있어요. 이 교육청에서 이 학교 업무 분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냥 일선 학교의 학교장 권한으로 재량으로만 맡겨놓고 있다 보니까 이 예. 교장 선생님들 중에는 특히 초등이 좀 심한데요. 교사들에게 교사의 업무가 아닌 것들을 이렇게 맡기는 떠넘기는 그런 일들이 잦다 보니까 예. 대전이 유독 이런 행정 업무 경감 만족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 교사의 본연의 업무인 수업, 또 상담, 생활지도, 이것을 잘 하려면 다른 업무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한계가 있고. 예. 그래, 이 행정 업무와 관련한 개선점에 대한 설문도 해보셨죠? 예,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이제 다만 청취자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이게 교사들이 예. 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상담, 생활지도 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싶다는 건데 네. 이제 부차적인 그런 교육 행정 업무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선점을 저희가 여쭤봤는데 제가 두 가지를 고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79%에 달하는 선생님들이 이 실질적인 행정 업무 전담팀을 운영해야 된다. 이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도교육청은 이게 좀 잘 되어 있는데 학교의 교감 선생님하고 일부 부장교사 그리고 이제 그 업무 보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이 이렇게 TF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행정 업무를 많이 처리를 하고 계세요. 시도는. 네. 대전은 안타깝게도 이게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대책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이 업무 분장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의견을 보내주신 분이 52%였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장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업무 분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28% 정도 됐습니다. 예. 또 최근 3년간 대전 충남에서 교권 침해 건이 700건이 넘게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 또 스승의 날을 맞아서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교권 침해 실태 또 대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교육부가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예. 전반적으로는 발생 건수는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오히려 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권 침해는 감소 추세인데 이 초등학교 교권 침해 발생 건수는 또 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 전교조 대전 지부에도 수많은 교권 침해 이 신고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대책은 학교 내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걸 숨기거나 축소하려고 하지 말고 네.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걸 열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더 능동적인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갖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이런 일을 한번 겪은 교사는 그 트라우마에 장기간 시달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병가를 내시거나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일단 겪고 나면 아이들 바라보기가 되게 무섭고 특히 학부모님들
또 마찬가지고요. 예. 예. 예, 앞으로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런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학교 업무 정상화를 해야 된다 이런 노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노사 협의회도 진행을 했는데 아직은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예.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도 교육청 차원의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청을 하고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잘 민원을 접수를 해서 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많이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 신정섭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승의 날의 의미와 선생님들의 교직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 신정섭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유성, 서구 공시가 폭등, 세금 폭탄 뇌관이란 제목으로 대전 서구 유성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하면서 거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홍도 과선교 지하화 연내개통 물 건너갔다란 타이틀로 대전 홍도 과선교 지하화 공사가 토지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연내개통이 불발됐다고 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버스대란 대전 세종 충남 비켜갔다. 중도일보는 도남서원 세계유산 된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5월 15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